네, 이제 마지막으로 포인터의 타입의 의미부터 그다음에 마지막 인덱스 배열 첨자까지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포인터 타입의 의미가 가지는 포인터 타입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라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포인터 역시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인데 어떤 변수에 어떤 데이터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할 건지에 대한 타입이 서로 맞아야 됩니다. 즉 인트 포인터에다가 뭔가 차 데이터를 넣을 수는 없는 거고 플롯 데이터를 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인터의 타입이 가지는 역할에 대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포인터 타입이 가지는 역할은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주소에 역참조해서 갔을 때 그 주소가 어떤 데이터의 시작 주소가 될 것입니다. 시작 주소일 건데 분명히 시작 주소일 건데 거기서부터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와서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인터 타입이 가지는 정보입니다. 즉 광활한 정말로 많은 메모리 비트가 있겠죠. 그리고 비트의 8개가 1바이트씩 나눠져 있을 겁니다. 1바이트씩 쭉 있는데 일단 시작 주소로 갔어. 시작 주소로 가서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읽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분명히 전혀 다른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메모리가 이렇게 쭉 있다고 볼게요. 메모리가 쭉 있다고 보면은 이걸 이제 1바이트씩으로 볼게요. 자, 1바이트면은 1바이트가 하나, 1바이트. 그쵸. 하나에 1바이트죠. 자, 그럼 여기가 0x 1빵빵이에요. 여기가 0x 1빵빵이라는 메모리 주소인데 어떤 P라는 포인터가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 주소가 0x 1빵빵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P라는 포인터가 인트 포인터다. 그러면은 이 공간으로 에스터리스크 통해서 이렇게 해서 갔어요. 이거 해서 이쪽으로 슝 날아갔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읽어와라 라고 했을 때 이게 인트형 포인터면 여기서 4바이트만큼 이걸 그린으로 칠해 볼게요. 4바이트만큼 읽어오게 되겠죠. 즉 4바이트 비트 32개를 읽어다가 정수값으로 해석해서 데이터를 반환을 할 겁니다. 맞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근데 이 P라는 포인터가 더블 타입의 포인터다. 더블 타입의 포인터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값을 읽어와라고 했을 때 어떡할까요? 자, 이건 블루로 칠해 보겠습니다. 블루로 했을 때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5바이트, 6바이트, 7바이트, 8바이트를 모두 읽어서 이거를 부동소수점 방식의 데이터 표현 방식으로 해석해서 데이터를 반환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되면은 포인터의 타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역할을 한다?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주소로 가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메모리 주소가 가진 역할은 포인터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목적지만 세팅하게 해주는 겁니다. 목적지를 세팅했으면 어디로 가야죠.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로 갔을 때 거기서부터 얼만큼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오냐에 따라서 타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서로 타입이 다른데 만약에 이 포인터가 플롯 타입이라고 쳐볼게요. 자, 플롯 타입이라고 쳐보면은 이쪽으로 가서 똑같이 4바이트를 읽어오게 될 겁니다. 4바이트를 읽어오게 되면은 이만큼을 읽어오게 되겠죠. 근데 이만큼을 읽었는데 여기에 비트 패턴은 똑같아요. 즉 정수로 읽을 때와 실수로 읽을 때의 비트 패턴은 똑같은데 이거를 정수 타입의 방식으로 읽느냐, 정수 표현식으로 읽느냐, 부동소수점 표현식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의 타입이 하는 역할은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주소로 역참조해서 갔을 때 거기서부터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와서 해석해서 데이터로 바꿔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정보예요. 타입이 이게 끝입니다. 타입은 이게 끝이에요. 변수의 타입도 그렇고 포인터의 타입도 그렇고 결국에는 포인터도 변수이기 때문에 변수의 타입에 공통되는 이야기인데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한 번만 반복을 하겠습니다. 포인터의 타입, 변수의 타입이 가지는 의미는 똑같은 비트 패턴을 얼마만큼 읽어서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정보다. 끝.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보이드 포인터. 보이드 포인터는 간략하게 말해서 타입이 없는 포인터입니다. 즉 타입이 없는 포인터라는 것은 어떤 타입의 포인터든지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참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여기다가 보이드 포인터에다가 하나를 선언을 하고 P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인트 포인터를 넣어도 되고요. 플롯 포인터를 넣어도 되고요. 여기다 뭐 차 포인터를 넣어도 됩니다.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자, 그럼 이거를 보이드 포인터는 전부 다 넣을 수 있는데 얘의 단점이자 보이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역참조가 불가능합니다. 자, 역참조가 불가능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포인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드 포인터 역시도 주소가 저장돼 있어요. 보이드 P라는 보이드 포인터가 주소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어떤 타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 보이드 타입이기 때문에. 타입을 알 수 없다라는 거는 내가 가진 메모리 주소로 갔을 때 그 데이터를 얼마만큼 읽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역참조 해가지고 P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이쪽으로 갔을 때 역참조에서 슝 날아갔을 때 여기서부터 비트 패턴이 막 있는데 여기서부터 얼만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보이드기 때문에 없잖아요. 공허하기 때문에 역참조가 불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앞에서 설명한 포인터 타입의 의미와도 굉장히 맞물리는 건데 보이드 포인터는 한마디로 타입이 없다. 타입이 없다라는 거는 내가 그 주소로 갔을 때 얼마만큼 읽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는 걸로 바꿔서 같은 말이죠. 정보가 없으니까 역참조가 불가능하다. 그냥 단순히 어떤 포인터든지 다 담을 수 있는 다용도 그릇이다. 어떤 물건이든 다 파는 다이소이다. 정도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인터의 주소 연산. 이거는 배열 설명할 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안 했나? 포인터의 주소 연산의 의미는 결국에는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타입의 크기만큼 더해지게 됩니다. 즉 포인터 변수에다가 예를 들어서 P라는 포인터가 있는데 여기다가 뭐 값이 있다고 치고 그다음에 P 플러스 1 하게 되면은 P가 현재 가지고 있는 바이트, 메모리 바이트에다가 어차피 메모리 정수죠. 메모리 주소 정수기 때문에 거기다가 1이라는 거를 더해서 그 다음 바이트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포인터의 타입만큼 건너뛴 그 다음 메모리 주소를 가리켜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인터는 결국에는 항상 시작 주소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올바른 시작 주소를 가져야지만 거기서부터 타입만큼의 데이터를 읽었을 때 저장된 데이터를 원활하게 저장된 데이터를 훼손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작 주소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작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의 주소에다가 주소 역시도 정수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하면은 그 정수 플러스 1이 돼서 100이 101이 될 수도 있지만 100이 101이 아니라 104가 될 수도 있고 108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정하는 거는 포인터의 주소 연산은 오프셋 개념이고 거리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포인터의 타입에 따라서 플러스 1이 가지는 의미가 달라진다. 플러스 1이 이동시키는 플러스 1에 대한 의미가 1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포인터의 타입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포인터와 배열의 차이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와 배열의 차이는 포인터 같은 경우는 변수기 때문에 다른 포인터의 값으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타입만 맞다면은 int a와 굉장히 갈대 같은 태도를 가진 변수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변수에도 다른 값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포인터 똑같아요. 변수니까 포인터라고 말하니까 자꾸 변수랑 이렇게 뭐랄까 구분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포인터도 변수입니다. 그냥 포인터 변수는 처음에 이제 여기다가 int a는 0이 있고 int b도 0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처음에는 a를 집어넣었어요. a를 집어넣어서 a로 초기화를 했어요. a 주소로 초기화를 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p는 b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인터는 배열이기 때문에 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열은 int
ARR 한 다음에 10 한 다음에 여기다가 ARR은 새로운 배열을 넣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배열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게 메모리 주소긴 하지만 그 주소로부터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배열은 그냥 주소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배열 저장해 놓은 배열을 어떻게 접근할 거야? 아? 만약에 ARR이 참조하고 있는 게 배열의 시작 주소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그 배열의 요소 개수만큼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돼 있잖아요. 배열로. 근데 만약에 ARR이 참조하는 주소가 바뀌었어. 참조하는 주소가 갑자기 ARR은 A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그 배열, 메모리 할당해 놓은 배열 공간 어떡할 거야? 어떻게 접근해? 이거 그냥 버려지는 공간입니까? 메인 함수가 끝날 때까지 이 공간은 그냥 유주 공간으로 계속 남아있어야 되나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배열의 주소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배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배열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C 스타일 문자열을 설명하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터로 문자열을 참조할 때와 배열로 문자열을 참조할 때 조금 다른데, 쉽게 말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자열 자체가 이렇게 쌍따옴표로 묶잖아요. 쌍따옴표로 묶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문자열인데, 이게 이제 코드에 있으면은 컴파일러가 이 데이터들은 일반적인 스택에다 저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코드 영역에다 저장을 해버립니다. 즉 문자열을 따로 저장하는 영역이 메모리 공간이 따로 있어요. 전역 변수를 저장하는 게 데이터 영역인 것처럼 이 문자열을 저장하는 게 코드 영역이라는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영역에 문자열만 모아놓은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에 문자열들이 저장되게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 ch 배열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코드 영역에 있는 이 abc라는 문자열을 그대로 복사해 와서 ch 배열에다가 하나씩 넣게 됩니다. 즉 이렇게 하는 거죠. a b c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자열 하나하나 복사해 와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문자열들은 배열은 스택에 생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스택에 생성된 문자열들은 원본과는 전혀 무관한 사본이기 때문에 배열로 문자열을 참조하게 되면은, 문자열을 복사해서 배열에다가 넣게 되면은 요소에다가 그 원본 코드 영역에 있는 문자열들을 하나씩 싹 복사해 와서 배열의 요소마다 문자를 하나씩 넣어서 생성을 하게 되고 배열을 생성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에 대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그 문자열을 수정하든 변경하든 뭐 없애든 뭐 더 늘리든 가능한데, 왜냐면 사본이니까 원본에 있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게으르게도 복사해오지 않습니다. 정말 효율적인 놈이죠. 즉 원본에 있는 문자열도 결국에는 1바이트마다 문자가 하나씩 저장되어 있는 형태로 저장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즉 현재 내가 쓰기로는 이렇게 썼지만 항상 컴퓨터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왜냐면은 사람과 컴퓨터는 굉장히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와 같이 굉장히 뭐랄까 거리감이 있는 거고, 이 사이에 뭔가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고 해도 이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실제 코드 영역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고 A, B, C라는 문자가 1바이트씩 여기서부터 여기가 101이면은 102, 103 이렇게 1바이트씩 나눠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스타일 문자열은 항상 널 캐릭터가 들어가 있다. 널 캐릭터가 하는 역할은 뭐냐? 이 문자열의 끝을 알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메모리 공간은 이 ABC 이외에도 쭉 그냥 나열이 되어 있을 텐데, 나열이 있는데 이 문자열의 끝은 어디냐? 나는 분명히 A, B, C만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 문자열을 출력하면 A, B, C가 나와야지. 그 뒤에 있는 뭐 쓰레기 값이든 이전에 사용되던 값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값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자열의 끝에는 널 캐릭터라는 문자를 넣어서 널 캐릭터 문자를 넣어서 이 문자열의 끝은 여기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C 다음이 널 캐릭터의 끝이면은, 문자열의 끝이면은 이 널 캐릭터를 만나게 되면은 이 널 캐릭터 앞에 있는 시작 주소부터 널 캐릭터까지, 즉 104까지의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104-101 하게 되면은 3이 나오니까 총 3바이트만큼, 즉 101부터 하나, 둘, 3바이트만큼의 문자열만 출력을 하게 되는 거고, 3바이트만큼의 데이터 공간만 읽어서 출력을 하게 되는 건데,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가 이제
스택에다 생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스택에 생성된 포인터는 차 포인터 한 다음에 P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이 P가 가지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포인터는 메모리 주소 값을 저장을 한다. 그래서 P가 이 공간을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공간 A라는 공간을 하나 가리키게 되고 P 플러스 1 한 다음에 역참조하게 되면은 B 즉 101 공간을 가리키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B를 가리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역참조한 다음에 P 플러스 2 하게 되면은 0부터 2까지 떨어진 거니까 0에서 2바이트 더한 즉 103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101바이트에서 2바이트 더한 103바이트가 되게 돼서 이 공간 즉 C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A를 가지게 되고 얘는 B, 얘는 C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 같은 경우는 사본을 따로 만들지 않고 원본에서 바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변경이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코드 영역에 있는 문자열은 즉 코드 영역에 있는 데이터들은 코드가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실행 중에 컴파일한 코드가 변경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컴파일이 다 되고 나서 실행 중에 갑자기 코드를 받고 이건 뭐죠? 해킹이죠. 뭔가 잘못된 겁니다. 즉 컴파일러가 이미 이 코드에 대한 어셈블리어까지 만들어 놓고 이 어셈블리어를 기반으로 기계어까지 만들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 놨는데 그 실행 파일의 코드가 변경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코드 영역에 있는 문자열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즉 ABC라는 문자열은 불변이고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인터로 문자열을 참조하게 되면은 단순히 읽을 수만 있지 그 값을 가져올 수만 있지 그 값에 접근해서 A를 X로 바꾼다던가 Y를 C로 바꾼다던가 B를 C로 바꾼다던가 C를 Y로 바꾼다던가 이런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포인터로 문자열을 참조하게 되면은 코드 영역에 있는 문자열 원본의 주소를 참조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문자열을 널 캐릭터까지 읽을 수는 있지만 똑같이 배열과 읽을 수는 있지만 쓸 수는 없다. 변경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코드 영역에 있는 문자열 자체는 애초에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환되는 주소 타입도 컨스트 차 포인터입니다. 앞에 컨스트가 붙는데 컨스트는 지금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변경할 수 없는 포인터가 나온다. 즉 주소 이동만 가능하지 그 주소에 접근해서 인디렉션에서 값을 변경하는 게 불가능하게 컨스트 차 포인터가 나오게 된다. 라는 것이고요. 배열 같은 경우는 배열로 문자열을 참조를 하게 되면은 배열의 크기, 문자열의 길이만큼 문자열의 길이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끝이 널 캐릭터이기 때문에 널 캐릭터 앞에 시작 주소부터 널 캐릭터 주소를 빼면 즉 널 캐릭터가 있는 주소 마이너스 시작 주소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몇 바이트가 있는지가 나오게 되고 그 바이트만큼 배열의 크기를 잡아서 그 바이트 플러스 1만큼 크기를 잡아서 문자열을 싹 복사해오고 마지막에 널 캐릭터만 쏙 넣어주면은 똑같이 코드 영역에 있는 문자열을 스택 영역으로 복사해 온 게 되니까 그건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2시간 뒤에 수업인데 어제 수업한 내용의 복습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의 의미는 하나로 쓰고 끝내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아래쪽에 제 카메라가 떠 있을 거니까 지금 카메라가 꺼졌기 때문에 카메라가 또 지지직거리고 있을 거지만 상관없기 때문에 뭐 잘생긴 얼굴도 아니라서 한 번 더 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의 축약입니다. 그냥 이거의 축약이에요.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배열 월 포인터 배열 포인터 변수 다 됩니다. 그냥 어차피 접근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인덱스 들어가는 거는 결국 이렇게 주소 접근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주소 더해주는 거나 여기다가 인덱스 넣어가지고 접근하는 거나 똑같다 라는 것입니다. 짜증낸 거 아니고요. 너무 기뻐서 그랬습니다. 복습이 드디어 끝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인덱스 배열 첨자의 의미까지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인디렉션 하는 거에 전에 자 항상 괄호를 씌워줘야 돼. 이게 저도 처음에 굉장히 헷갈렸던 건데 그냥 포인터 변수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1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역참조가 먼저 실행이 돼요. 즉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시작 주소에다가 가서 값을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어 10이 있었으면 10을 가지고 와서 플러스 1 한 다음에 값을 넣게 돼요. 11이라는 값을 넣게 되죠. 왜냐면은 이게 연산자 에스터리스크가 연산자가 더 높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에다가 먼저 이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주소기 때문에 먼저 역참조를 해서 값을 가지고 와요. 그 주소로 가서 값을 가지고 온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 1을 해서 가지고 온 값에 즉 얘가 10이 되고 10 플러스 1을 하기 때문에 11이라는 값이 최종적으로 대입이 되게 되는데 1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전혀 저희가 원하는 값이 아니죠. 10, 20, 30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는 거는 플러스 1 했기 때문에 여기가 0번째고 여기가 1번째니까 여기 20이라는 값을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갑자기 11이라는 값이 어이없는 값이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괄호를 써주고 나는 목적지를 먼저 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역참조 연산자는 뭐예요?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로 갈지가 먼저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괄호를 쳐서 나는 이 포인터 변수의 시작 주소에서 1만큼 떨어진 곳으로 갈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게 이 식입니다. 그리고 이 식이에요. 이거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는 포인터 변수의 시작 주소에서 1만큼 이 포인터의 타입의 크기만큼 한 번 건너뛴 주소로 이동할 거야 라고 했을 때 20이라는 값이 정상적으로 둘 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